안녕하세요. SPS 연구실 박경근 석박통합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비전 100번의 진화로 EVA 클립과 디노 V2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비전 100번의 기본적인 학습 방법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어 이미지 대조학습과 이미지 기반 자가 지도 학습으로 나뉘는데요. 컨스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방법은 클립 논문으로 시작된 파라다임입니다. 방대한 이미지와 텍스트상 데이터를 대조학습을 했고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임의 공간으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학습합니다. 소타 제로사 분류 능력과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EVA 클립 등으로 현재 확장과 효율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드 스피드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론, 대조학습, 마스킹, 지식 증류, 기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의 도움 없이 오직 시작 데이터 자체의 내재적 구조를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자가지도 학습으로도 레이블을 활용한 모델과 대등하거나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디노 V2, 현재 지금 아주 훌륭한 모델인데 이제 비주얼 100번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EVA부터 좀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VA 클립의 선행 연구로서 Exploring the Limit of Mask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at Scale 이라는 논문이 2022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레이블 없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으로도 강력한 범용 시각 능력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EVA 이전의 자가지도 학습, 특히 마스킹 MIM 계열에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BEIT나 MAE 같은 모델들은 성능은 좋았지만 수십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초거대 모델로 확장했을 때 러닝의 스케일이죠. 성능 향상이 둔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려진 부분에 픽셀 값을 복원하면 이미지 자체 학습에는 효과적이지만 진정한 의미, 즉 시멘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 자체를 픽셀이 아닌 의미를 복원하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클립의 시각적 특징을 비주얼 피처죠. 이거를 예측하도록 하였고 이미지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와 개념을 가지는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2023년 당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범용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학습 타겟을 바꿨을 뿐인데도 많은 개선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VA에 이제 뒤이어 같은 연구 그룹에서 EVA02를 출시를 했는데요. Visual Representation for Neon Genesis라고 합니다. EVA 후속 연구인데 클립의 시각 특징이 타겟이었던 기존 학습 모델에서 언어와 이미지가 융합된 모델의 특징을 학습 타겟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EVA0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립의 비전 인코더의 출력, 이 학습의 타깃이 되었었는데요. EVA02는 랭귀지 얼라인드 비전 피처를 타겟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EVA 클립으로 출력된 언어와 정렬된 시각 특징을 복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 말고도 이 컨트리뷰션 말고도 EVA 구조를 좀 더 개선을 해서 효율화를 더 향상시켰는데요. MIM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기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전 인코더가 왼쪽에 A 그림인데요. 여기서 B, 트랜스포머 비전이라고 여기서 제안한 블록을 보시면 스위 GLU, SILU랑 GLU를 합친 모습이 SILU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2D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ROPE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표현 능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엑사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초기화도 효율화를 했고요. 네, 이 EVA 클립은 이제 EVA01과 EVA02를 바탕으로 랭귀지 이미지 비전 모델을 개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Improved Training Techniques for Clip at Scale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EVA01과 02는 마스킹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드 트레이닝으로 강력한 순수 비전 백본을 만들었습니다. EVA 클립은 강력한 비전 백본과 언어 모델 결합하였고 튜닝으로 기존 클립을 뛰어넘는 이미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아카데미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이 연구 그룹에서 EVA01, 02를 출시했고요. 또 EVA 클립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서 또 선순환 관계를 가지며 이제 발전한 클립 모델입니다. 그래서 EVA01에서 학습된 비주얼 백본을 기반하여 EVA01 클립을 개발했고요. EVA01 클립의 출력을 학습 목표로 EVA02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다시 비전 백본으로 삼아서 EVA02 클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여기 연구 그룹에서 공개한 GitHub가 있어서요. 이 GitHub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A 클립에서는 기존 클립의 단점을 보완했는데요. 클립의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건 맞지만 높은 계산 코스트가 있고 학습 과정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했던 방법로는 초기화 방법을 클립의 웨이트를 EVA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비주얼 백본을 더 성능 좋은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티마이저를 레이어 와이즈 어댑티브 모멘트 옵티마이저 for 배치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아주 큰 배치 사이즈 학습에 적합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패스트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해서 학습 시 이미지 패치로 된 인풋 토큰에 50%의 랜덤 마스킹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GPU 계산량하고 메모리를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스피디업 트릭으로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했는데요. 수학적 계산 결과는 동일하지만 거대한 중간 행렬을 VRAM에 올리지 않고 GPU 내부의 SRAM에서만 처리하여서 병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딥스피드로 MS사에서 개발한 대규모 딥러닝 모델 훈련용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적용했습니다. 제로 스테이지 1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GPU를 사용할 때 메모리 사용을 억제했고요.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으로 순전 파일 일부 것만 저장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역전 팟이 저장해둔 체크 포인트부터 버렸던 값들을 다시 계산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메모리 이피션트한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기존 클립보다 적은 샘플로도 제로샷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보자면요. 일단 벤치마크로 이미지넷 1K 제로샷 탑 1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런 자세한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는 뒤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 오픈 클립 기존의 자이언트 14 모델에 비해서 EVA02 클립의 라지 모델 자이언트보다 더 작은 모델인데 6분의 1 파라미터와 6분의 1 샘플로 학습했음에도 거의 동등한 오히려 더 높은 이미지넷 1K 제로샷 탑 1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도표를 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PPT 장표를 넣었는데요. FP16과 BF16 프리시전이 아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FP32는 기존 딥러닝 모델 학습에 주로 사용했었던 가장 정확도가 높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큰 그런 숫자의 플로팅 기법입니다. FP16은 딥러닝 추론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며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도 적지만 프리시전이 낮다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BF16은 FP32 대비 메모리는 절반으로 또한 그에 대비해서 정밀도 손실은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플로팅 포인트 포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모델명 형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B, L, H, G, E 순으로 커집니다. 베이스, 라지, 휴지, 자이언트, 이머러너스 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슬래시하고 16 혹은 슬래시하고 14가 붙는데 이것은 그 비주얼 100번의 패치 단위가 16 x 16인지 14 x 14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패치 사이즈를 작게 가져갈수록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징을 잘 파악한다라는 특성이 있으나 메모리 이슈가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붙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인 학습이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24 by 224 해상도를 학습을 한 뒤 336 곱하기 336 사이즈로 추가 학습한 모델이라면 다음과 같이 EVA 02 클립 2 슬래시 14 플러스로 붙여서요.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EVA 02의 비주얼 100분을 사용한 클립 이미지 언어 모델에 이뉴머러스 사이즈의 14 by 14 패치로 학습한 것이고 또한 해상도를 추가해서 추가적 학습을 마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VA 클립의 이제 학습 데이터는 merged B라는 것인데요. merged B와 이제 layer 2B 데이터셋으로부터 16억 샘플 그리고 코요 700M에서 4억 샘플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적 샘플 C는 모델이 학습 과정 중에 본 쌍의 이미지 쌍의 누적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빌리언의 샘플을 10번 반복해서 학습하면 씬 샘플은 10빌리언이 됩니다. 비디오 분류 태스크와 제로샷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모델 성능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소드에서 리트리벌 부분에서 R, 골뱅이 1, 5,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리콜 at K라고 부르고 정보 검색 분야의 성능 지표이고 AI 검색 결과 상위 K 안에 실제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3과 4를 보면 여러가지 태스크에서 EVA 클립이 효과가 좋았다, 성능이 좋았다 라고 본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버레이션 스터디도 수행을 했는데요. 또 여기서 적용했던 그 옵티마이저, 그리고 마스크 방법, 그리고 샘플 씬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마스킹, 플래시 어텐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해서 시간과 메모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능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은 것으로 보온 제한 방법론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VA 클립의 상세 모델별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자가 지도를 통한 이미지 표현 학습 연구의 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조학습 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에서 긍정쌍과 다른 이미지에서 부정쌍을 추출하는 대조학습 기반 모델이 있는데요. 긍정쌍의 모델은 가깝게 부정쌍의 특징을 멀게 학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코, 심클레어, 심시암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정쌍 없이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 단위로 특징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킹 계열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립의 어떤 기초가 되는 모델일 수도 있는데요. NLP 분야에서 BERT가 문장의 일부를 가리고 맞추는 것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이미지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어를 적용했고 MA, SIM, MIM, BEIT, EVA, ConvNext 등 복잡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현재 벗어나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 태스크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EV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것을 복원하냐에 따라 초점을 맞춰서 모델의 깊은 의미를 학습하도록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립 계열입니다. 학생과 교사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같은 이미지를 보고 교사의 결과물을 학생이 따라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중요하게 되는데요. 디노는 이제 Self Distillation with No Labels의 약자입니다. 디노 V2가 이제 곧 소개해드릴 내용이고요. 자가지도 학습만으로 특정 분야에서 레이블 학습한 모델을 능가하는 유니버셜 비주얼 백본이 될 수 있음을
디노 V2를 통해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노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Merging Properties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입니다. RTCV 2021년에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레이블 없이 VIT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 대조학습 기반의 셀프-슈퍼비전 모델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조학습 기반으로 많은 메모리와 기술량이 필요했고 학습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장치가 필요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중류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학생과 교사는 같은 VIT 아키텍처를 지닙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구조부터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 레이어의 뎁스나 어떤 모델의 크기 같은 경우가 상세하게 다르게 됩니다. 학생은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교사는 학생의 과거 버전으로 EMA를 천천히 업데이트합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같은 이미지를 다르게 변형해서 학생과 교사에게 보여주고요. 학생이 교사의 예측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노의 의의는 명시적으로 가르치진 않아도 디노의 VIT는 이미지 속 대체의 능력을 스스로 구분해내는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Emerging Properties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이미지를 단순히 분류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의 구조적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 V2가 이제 2024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Learning Robust Visual Features Without Supervision입니다. 이것은 디노 V1을 더 큰 규모로 강력하게 파인튜닝이 필요 없는 비주얼 백분으로서 만든 연구입니다. 프레임워크 기본 자체는 디노 V1과 비슷하지만 다음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세부적으로 발전을 이뤘는데요. 첫 번째로는 Discriminative Self-Supervised Pre-training입니다. 두 번째는 Automatic Data Curation, 세 번째는 Efficient Implementation입니다. 그래서 디노 V2 이전의 자가지도 학습 모델들은 좋은 성능을 내려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파인튜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디노 V2는 단 한 번의 거대 사전 학습만으로도 비주얼 백분으로서 가능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어떤 것에 가져가냐에 따라 성능 향상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옵셔널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본 연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주얼 백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각 벤치마크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 없이도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미지 속의 객체의 윤과 픽셀별 깊이, 이미지 간 이미지 유사성을 파악하는 등의 고차원적인 이해 능력을 스스로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의의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표준을 제시했고 데이터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레이블 없는 데이터만으로도 비주얼 백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디노 V2의 기본 개념은 Discriminative Self-Supervised Pre-training에서 시작됩니다. 자가지도 학습에서 디노, 이제 이미지 레벨 오브젝티브죠. 그리고 아이봇, 패치 레벨 오브젝티브의 로스를 둘 다 활용했습니다. 디노에서는 이제 지식 중류를 활용하는데 같은 이미지의 다른 크롭으로 선생과 학생이 각 VIT 토큰 특질이 전달이 되면 디노 헤드를 통해 소프트백 값을 얻고 그것을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봇은 학생 인풋에서 패치 인덱스 i를 랜덤 마스킹하고 아이봇 헤드를 적용해서 소프트맥스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패치 레벨 오브젝티브로 마스킹을 복원하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노와 아이봇 두 개 다 이제 러너블 MLP 프로젝션 헤드가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두 개의 웨이트를 이제 프로젝션 헤드의 웨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성능이 향상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러닝 스케일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 둘의 웨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분리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했고 그렇게 실험을 세팅했다고 합니다. 싱크론 크롭 센터링을 수행을 했는데요. 교사 모델의 소프트맥스 센터링을 SWAV에서 사용된 싱크론 크롭 배치 정교화로 대체를 했는데 이는 디노에서 모델의 출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붕괴를 막는 센터링을 이 방식으로 SK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또 코레오 레귤라리저는 모델이 생성하는 모든 특징 벡터들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널티 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 어댑팅 더 레졸루션으로 고해상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시간과 메모리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의 마지막 짧은 기간만 이미지 해상도를 518 x 518로 높여서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마틱 데이터 큐레이션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이제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 이제 러닝 SQL을 할 때 이제 더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학습을 하다가 이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 큐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티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넷 기반의 22K, 1K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구글 랜드마크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큐레이티드 데이터는 웹데이터 크롤링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인데요. 이 이미지들을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인베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 중복되거나 너무 비슷한 데이터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언크레이트 데이터 중에 이제 중복된 것이 삭제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VIT-H16의 비전 인코더로 이미지를 인베딩하고 쿼리 데이터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이미지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샘플 n개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n은 4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8개의 32GB GPU로 이루어진 서버 20개를 활용했고요. 1일 동안 작업해서 LVD 142 밀리언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fficient Implementation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래시 어텐션, 아까 EVA 클립에서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최종 정확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의 효율성을 이뤘습니다. 또 시퀀스 패킹이라는 걸 수행을 했는데요. 디노는 이제 순전파해야 되는 과정에서 토큰 시퀀스로 변환 시 길이가 달라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크롭 224x224와 98x98의 크롭이 함께 순전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NLP에서 시퀀스 패킹은 길이가 다른 토큰 시퀀스를 이어붙이고 시퀀스를 블록 다이어고날 마스크를 적용해서 분리하여 연산하게 되는데 이 기법을 활용해서 디노 V1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스토캐스틱 뎁스를 통해서 훈련 시 일부 레이어를 계산하고 드롭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산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또 Fully Shared Data Parallel FSDP라고 하는데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거대한 구성 요소를 매우 잘게 쪼갰고요. GPU에서 분산 저장을 했고 또한 모델의 웨이트이 FP32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만 GPU 간 통신 시에는 FP16으로 브로드캐스팅해서 통신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또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큰 모델 VIT 자이언트를 프로즌 티처로 EMA 스튜던트는 최종 모델로 해서 지식을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전 아이보 구현과 비교했을 때 디노 V2는 메모리를 3분의 1만 사용하고 2배 빠르게 실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서 이제 사용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하나라고 이제 검증을 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제한 모델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하나하나 추가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데이터 큐레이션 동안 큐레이티드 데이터를 통해 구축한 LVD 142 밀리언 데이터가 확실히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넷 1K에서는 0.1포인트 정도의 정확도를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데이터셋에서는 좀 두드러지는 성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실험을 했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LVD 142 밀리언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것이 이미지넷 22K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로스 부분에서 콜레오 로스랑 MIM 오브젝티브 인 아이봇 이 두 가지 로스를 추가하고 뺨으로써 본 연구에 이제 로스의 구성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요. 콜레오 로스는 근접한 것을 찾는 리트리버블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MIM 로스는 패치 레벨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함으로써 두 가지의 로스가 다 의도한 대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중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빨간색을 보시면 그 원형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중요를 하기 전 VIT G14의 스크래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퍼 바운드처럼 완전한 원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디스틸레이션을 한 게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이언트에서 라지로 작은 단위로 지식을 중요했는데도 옥스퍼드나 파리스 같은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T L14가 이제 로어 바운드인데, 로어 바운드보단 훨씬 더 좋은 성능, 그리고 어퍼 바운드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큰 모델에서 지식 중요를 하면 성능 향상이 확실히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해상도로 초반에 학습했다가 후반에 고해상도로 이제 성능 스케일을 높이게 되는데요. 마지막 10K 이터레이션만 고해상도로 학습하게 되면 성능 저하는 덜하고 계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224로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고해상도로 테스트할 시에 어큐레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24에서 416으로 마지막 10K 이터레이션만 고해상도로 학습한 그런 모델의 경우에는 고해상도의 테스트에서도 성능 하락폭이 적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델 또한 이기는 놀라운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코더 파인튜닝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더 맞는 그런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 성능 향상이 2% 정도 나타났지만, 이는 이미 비주얼 백본으로서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되게 옵셔널한 결과라고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버스트네스 아날리시스로 소타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에 비해서 모델의 관건성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미지넷 C 데이터의 경우에 성능 하락폭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디노 V2가 28.2로 성능 하락폭이 제일 적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미지나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를 통해서도 소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인스턴트 레코그니제이션, 댄스 리코그니제이션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월등히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적인 것보다도 정성적인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오픈클립G와 디노 V2와 이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맨 왼쪽 인풋과 오픈클립 중앙에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디노 V2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인풋과 제일 유사하게 객체를 분리해내고 그것을 이제 인베딩 할 수 있는 모델은 디노 V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동물 왼쪽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물에는 저희가 이제 동물이란 걸 인지를 했을 때 이것이 동물의 머리 부분인지 등인지 가슴 부분인지 다리인지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꼬리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시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디노 V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또 다리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객체를 인식하고 이미 시멘틱까지 이해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동차나 다른 이제 동물들, 드로잉까지도 어떤 의미론적인 그런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라고 이렇게 PCA상을 이렇게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효과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네, 또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분석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인컴을 가지는 확률에 대해서 편향되게 예측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페어니스도 평가를 했고, 젠더, 그다음 스킨톤이나 에이지에 대해서도 어떤 편향된 추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한 모델을 재훈련하는 과정을 하여서 잠재적 탄소 배출량을 측정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오픈 클립보다는 이제 제안하는 디노 V2가 더 페어하거나 또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페어도 어느 정도 한 바이어스가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고, 또 탄소 배출 저감 또한 텍스트 인코더까지 학습시켜야 되는 이제 오픈 클립보다 자신들은 이미지만 학습시키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한 비교는 아니다 라고 한계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노 V2는 이미지 자체만으로 학습하여도 부가적인 능력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 텍스트 라벨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함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 특질을 워드 토큰처럼 활용하는 AI 시스템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